6.25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대단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많은 나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식량과 돈만 지원해준 게 아니라 기술 원조를 해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세워놓은 질서 아래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서방 세계를 앞지르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적인 것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국적인 모습이 다른 나라를 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독일인 남성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독일의 평범한 가장 안드레 허프너라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행복한 딸 2명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무해온 경비업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육상선수의 꿈을 가지고 신체를 단련해왔고 운동과는 친하게 지냈던 저였지만 반복되는 부상 때문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육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했죠. 심지어 대학까지 진학해놓고 잦은 부상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상황은 더욱더 난감했습니다. 차라리 어릴 때 운동을 포기했더라면 지금쯤 먹고 살 만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마음에 빠지기도 했죠. 큰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던 중 보안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고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지키고 서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모속에 맞게 하는 일이었고 일에 대한 전문성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시작하고 나니 경비업이라는 직종이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며 쓸데없이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요원들을 모아두고 오늘 일에 대한 목적과 근무 요령 등 전문적인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설명하는 팀장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죠. 나도 저렇게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도 취득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수급의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면 충분히 운동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오히려 더 강인해지는 신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경비업에 몸을 담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예쁜 2딸도 낳아 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만들기도 했죠. 한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2018년 월드컵 때 한국에게 패배하고 독일 축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전 국민은 분노했었던 사건이었죠. 흥분한 폭도들이 주변에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그날 전국의 경비업체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연히 집에서 축구를 지켜보던 저는 갑작스럽게 출동해 불려나간 기억도 있을 만큼 저희 회사가 경비하던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일이 쉽지는 않고 돌발 상황이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좌절한 육상 꿈나무를 구원해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독일은 2022년에 또 월드컵에서 아시아팀 일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날도 급하게 불려나가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팀장 자리까지 승진을 한 상태여서 제가 직원들을 소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일본과의 경기 전 지난번 월드컵에서 한국에게 졌었던 일처럼 패배가 반복되면 그냥 무조건 근무에 추가 투입된다고 생각하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려서 출근하는 동료들과 함께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일도 생각나네요. 그렇게 어느새 저도 이 커리어에 몸담은 지 15년이나 되었고 제가 데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경비하는 건물에 무단 침입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CCTV의 사각지대로 누군가 들어온 것이 별도의 센서를 통해 감지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 보통 고양이나 비둘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경비원 한 명이 확인을 하러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느껴지는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직접 팀원들 4명을 데리고 5명이 함께 센서가 감지된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순찰하던 중 아니나 다를까 3인조 침입 절도가 들어왔고 재빨리 저희 팀은 그 절도들을 제압했습니다. 총기를 소유가 엄격한 편인 독일에서 경비업체 소속인 저희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도들은 침입을 위한 무기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람에게 해가 되는 원거리 무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곧바로 경찰과 연락해 그들을 경찰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에게 경비 용역을 의뢰해준 이 건물에서는 큰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야간 침입절 도사건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저에게는 포상휴가와 함께 가족 해외여행이라는 파격적인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공유했고 해외여행지는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말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딸들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딸들은 당연히 한국에 가야 되는 거라며 신나서 난리가 났고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인데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이 참 관심이 많고 한국 음악을 어찌나 듣던지 제가 어릴 때 영국 노래와 미국 노래를 즐겨 듣던 것처럼 지금은 참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거리가 멀어서 장거리 비행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안 가본 새로운 나라에 가본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범죄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낮으며 한국의 치안은 안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더 부담이 없었고 특히 10대 소녀 2명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어디를 가든지 딸들을 노리는 사람이 없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일 때문에 이게 관광을 온 건지 딸들을 경호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 여행에서는 모처럼의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웅장한 한국 공항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인데 이런 공항 같은 다중밀집 시설이자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테러 방지 목적 수준의 보안과 경비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경비시설물이죠. 제가 꿈꾸는 최종 목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보안 책임자까지 올라가는 게 제 커리어의 최종 목표일 만큼 이렇게 공항을 지켜보기만 해도 저에게 더 큰 꿈과 목표를 상기시키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미 한국으로 오기 전 독일의 공항에서 수많은 보안 및 경비 직원들이 순찰을 하는 모습을 봤고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목적이 무엇인지 속으로 생각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 공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저희 이런 목표와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 한국 공항에 도착한 직후 한국 공항에 충분한 휴식 공간과 식당들을 들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혼자 공항을 돌아보며 한국 공항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경비를 위한 전문 경비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위압적이고 강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검정색 옷차림의 경비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공항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했지만 이게 항공사 직원인지 공항의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니폼 색상이 위압감을 주는 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근감을 주는 색상들이죠. 게다가 실탄이 장착된 소총을 소지하며 2인 1조로 순찰하고 있는 특공대들을 볼 수 있기는 했지만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더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분위기는 유럽과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공항은 중요한 보안시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을 노리거나 공항의 시설에 침입할 목적으로 수상한 행색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모든 공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불심 검문이 이루어지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항에 방문한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불심 검문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검문을 해야 할 만큼 수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공항의 목적에 맞게 출국이나 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했으며 공항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보였지 테러리스트나 또 공항시설에서 노숙을 하겠다고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전한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튀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눈에 띌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 공항에 있는 수천 대의 CCTV가 그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공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CCTV가 매우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설치 위치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왔을 뿐인데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치안 순위가 매우 높은 이유, 그리고 그 높은 치안 수준의 외국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개성이라는 명목하에 기행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권에서 치안 수준이 계속 낮게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이 각자의 개성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좋은 취지 때문에 기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찰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개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니 소매치기도 하나의 직업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제가 잡았던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업체를 피해서 침입절도를 하고 한탕 크게 해먹은 뒤 몇 달이나 몇 년 쉬고 다시 또 절도를 계획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행을 하는 것 자체가 주목받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범위하게 설치된 CCTV로 상당 부분 인력이 대체해야 하는 보안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한국의 국토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잘 살고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만 아닐까요? 이런 것에 기반해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 또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한국공항의 입출국장에 가보면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가족들을 배웅해주거나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리를 비워 가족들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거나 짐을 내려주기도 하죠.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독일은 덜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만 가봐도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도둑들에게 자동차를 가지고 가달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도둑들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시동이 걸려 있지만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를 발견하면 그 차를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만큼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법에는 자동차에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비우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잦은 도난사고 때문에 입법이 되었고 벌칙까지 있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디에서나 안전한 분위기, 어디에서나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한국의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말 좋게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딸들을 앞에서 걷게 하고 뒤에서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딸들을 주시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여기는 다른 유럽과 달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리기도 했죠. 저도 이내 곧 마음을 놓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정말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한국의 안전한 모습은 너무나 인상 깊었으며 한국의 가장들이 유럽 출신의 가장들보다 그래도 짐 하나를 덜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복잡해져서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 안전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무게감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분위기에 적응했는지 하나같이 편안한 표정이 보였으며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적응력이 빠른지 알게 되는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치안 속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 저희 가족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국 여행을 마친 뒤 저는 직업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경비업에는 인적 자원이 투입되는 보안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한국적인 방식으로 많은 부분을 CCTV로 대체하고 그리고 경비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분위기만 내주는 모습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유럽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감시하는 눈을 가진 사람만 피하면 모든 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에서 기존의 방식은 빈틈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보안 요원들만 피하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소매치기가 일어나고 차량 절도까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제가 이루어낸 성과 덕분에 한국 여행을 오게 되었고 가족들도 좋은 경험을 쌓게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한국 덕분에 저는 제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깨우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곳이 경비 관련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과는 아주 다른 방식의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에 공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분을 찾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고 변화를 같이 모색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